해친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 좋은 의미로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냥 과감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전동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달마도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달마도 있으시죠? 저도 정말로 많은 집들 다녀보고 있는데 달마도 있는 집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달마도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니죠. 한중일, 우리 역사적으로도 정말 오랫동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해군을 쫓는 부적의 의미로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 달마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말 제대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체 우리가 왜 달마도를 걸어두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달마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질문들까지도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25년 1학기에 이제 아파트 풍수론이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로 심도 있는 제대로 된 풍수지리,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좋은 집 찾고자 하신다면은 아파트 풍수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달마대사라고까지는 알죠. 그러면은 달마 스님이겠구나 라는 거고,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달마대사는 선종의 창시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이 달마라고 하는 거는요, 달마, 보디다르마라고 하는 그 범어를요, 이제 한자음화 했을 때 보리달마가 되는 거고, 그걸 줄여서 우리는 보통 달마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달마대사가 언제 태어나고 죽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도 궁금해 하시겠지만은, 사실 이 달마대사 자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설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 설은 달마대사가 원래는 남인도에 있는 왕자로서 승려가 되어가지고 중국에 건너와서 중국의 이런 그런 선종의 기반을 다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혹은 어디 페르시아에서 넘어왔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달마대사 눈이 부리부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군을 쫓는다는 의미로서 부적과 같은 풍수소품으로서, 그런 풍수액자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 달마도를 걸어뒀을 때 우리가 이 단순히 달마라는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달마대사가 어떤 수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면은 조금 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달마대사의 그러한 부분을 배울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인데요. 달마대사가 유명한 게 바로 9년 동안 벽만 보고 수행을 했다라고 해서 그 면벽 수행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인도에서 넘어와가지고 그 당시 중국의 황제였던 양무제와 이렇게 대화를 선문답을 했었고, 그리고 왕과는 별로 인연이 되지 않겠구나 라고 해서 떨쳐내고 바로 소림사에 들어가셔가지고 벽을 보고 9년 동안 그렇게 수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책상 다리로 5분만 앉아도 다리에 쥐가 나는데 9년 동안 앉았다라고 하니 사실 가늠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튼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은 그러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린 그걸 보고 어떤 그런 인내심, 내가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때 그 어떤 거에도 끄달리지 않고자 하는 그런 절박함, 진지한 노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달마도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 달마대사가 남겨놓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요, 보리달마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달마대사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편안한 마음을 가질 때를 벽관이라고 했습니다. 벽관. 이 벽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상태에서도 걸림이 없는 아주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의 분별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깨달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달마도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정말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는 끊임없는 정진의 마음과, 그리고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편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달마도를 보고 우리 집안에 좋은 기운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다. 단순히 부적으로서만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아니고, 그림을 하나 보더라도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더 집안에 의미 있는 기운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달마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사 속을 보게 되면은요,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전해졌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정말 많이 알려진 그런 유물로서의 달마도는 1600년도에 김명국이라는 화가가 남겨놓은 그 달마도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이 김명국의 달마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달마도 같은 경우에는요, 1600년대에 그 당시에 이제 한일이 또 교류가 활발했었잖아요. 일본의 통신사로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요청으로
해서 그렇게 멋있게 그림을, 한국의 그림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던 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줘오는 그 달마도의 모습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그 동시대에도 다 동일하게 널리 유행이 됐었다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그 불교 자체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특히나 아시아 쪽에 있어서는 그 불교의 그 시작 자체가 달마대사를 통해서 거의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영향이 미쳐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달마도 단순히 집뿐만 아니라 유명 사찰에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운문사가 있고 범어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문사하고 범어사에 가셔가지고 달마대사의 모습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 민화에 대한 분류를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달마도는 민화로 어떤 구분을 하자면은 도석화의 일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석화라고 하면은 그 신선의 모습, 현대에는 집안에 잘 걸어두지 않지만은 보통 점집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신장의 모습, 불보살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들을 도석화라고 하죠. 달마대사 역시나 그런 어떤 깨달음에 이른 경지의 스님으로 보기 때문에 도석화의 일종으로서 보면은 좋을 것 같고, 사실 도석화 자체는 현대인들에게 민간의 집에 걸어두는 것이 조금은 우리의 기존 시각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 역시나 그거를 이제 집안에 너무 많이 걸어두는 것을 권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달마도 역시나 도석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애군을 쫓는다라는 의미로서 보자면은 딱 현관에 걸어둔다라기보다는요, 요즘은 또 복도식 아파트가 많잖아요. 현관에 들어오고 나서 복도식일 때 이런 빈벽에다가 걸어두는 식으로 집안의 위치를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찰에 갈 때도 부리부리한 눈을 가지신 분들 어디에 있죠? 사천왕이라고 해서 사천왕문에 있죠. 절의 일주문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사천왕문이 나오는데, 그 절의 입구 쪽에 해당하는 사방의 신들이, 잡스러운 기운들이 사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의미로서 사천왕문이 있는 거고, 우리 집 역시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달마도를 거는 의미가 그러하다라고 한다면은 현관 들어와가지고 근처에 복도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빈벽에다 걸어두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제가 풍수 컨설팅 나가서 집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 분들의 집에는 거실에 많이 걸어 두시더라고요. 뭐 거실이 아무래도 걸어둘 벽이 많다 보니까 거실에 두고는 하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그 달마도를 봤을 때 어떤 평안한 느낌을 느끼기는 참 어렵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 부리부리한 모습도 그렇고, 한 설화에서는 그 달마대사가 면벽 수행을 하기 위해서 눈꺼풀을 잘라버렸다, 눈을 감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더 눈이 더 부리부리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어찌 보면 조금은 무서운 그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실을 걸어두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이거죠. 우리 집에 달마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나요? 혹은 우리 집에 달마도 있는데 이거 어떤 스님이 주셔가지고 받았는데 사실 참 두기도 그렇고 또 버리자니 또 찝찝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남겨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요, 물론 정말 좋은 그런 수행자분들, 좋은 성직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계십니다. 없지 않아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그려주신 분하고의 그 관계나 인연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이미지, 기운, 내 느낌,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냥 과감히 치우시면 되는 거고, 뭐 스님이 그려주셨다라고 해도 뭐 물론 의미 있는 거라면 그걸 조심하셔야겠지만은, 스님 그려주셨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집안에 그런 안정을 해친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 이미 집안에 좋은 의미로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냥 과감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달마도, 그리고 그 달마도의 그런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앞에서 강조를 드렸는데요, 끝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서 누가 뭐 좋다더라 하고 뭐 다랑아리 액자도 두고 부엉이도 가져오고 달마도도 가져오고 집안에 막 걸어둘 게 아니라, 이거에 대체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뜯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무작정 남들이 한다라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떤
어떤 의미건 간에 내가 편안한지 안 한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달마도를 통해서 그 부리부리한 눈을 보고 우리가 애군을 쫓는다 이게 아니라 실제 달마 대사가 그냥 9년 동안 수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벽관이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경지, 어떤 거에도 걸리지 않는 그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달마도를 바라볼 때 진정으로 집안에 좋은 그런 에너지를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 마음만 편안하면 다 최고지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마음이 편안한 거, 이렇게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고 한평생 수행을 한 사람이 겨우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편안한 마음입니다. 그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 어찌 보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줄 알고 편안한 마음을 목적지로 삼고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그냥 편안한 마음이 최고지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점 잘 생각하셔서 집안에 달마도 걸어두시고 더 평안한 여러분들의 삶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